27의 한서연은 건축계에 떠오르는 샛별이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한 설계도처럼 단단하고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었다. 5년간 사랑을 키워온 약혼자,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야심찬 프로젝트 블루문. 모든 것이 정해진 궤도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단 몇 시간 만에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그때의 그녀는 알았을까? 모든 비극은 가장 찬란한 순간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대규모 복합문화 공간 프로젝트 블루문의 최종 프레젠테이션. 한서연은 단상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확신으로 반짝였다. 지난 2년간 그녀는 이 프로젝트에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었다. 건물의 모든 선, 모든 공간에는 그녀의 철학과 꿈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처럼 든든한 약혼자 최민준이 있었다. 그는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원하며 그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기뻐해 주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고 서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녀는 빛과 공간,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스크린 위로 펼쳐지는 혁신적인 디자인에 임원들의 감탄이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바로 그때였다. 서연의 발표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스크린이 갑자기 바뀌었다. 서연의 디자인과 놀랍도록 유사하지만 핵심적인 부분들이 교묘하게 변형된 새로운 설계도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옆에는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인 박소희 이사가 서 있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최민준이 박소희의 곁으로 다가섰다. 이것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블루문의 완성된 디자인입니다. 최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사랑하는 연인의 배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절망감. 박소희의 비웃는 듯한 미소와 민준의 냉정한 눈빛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지난 5년의 사랑, 2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흩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눈뜬장님이었는지를 깨달았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회의실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서울의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눈물에 번져 흐릿하게 보였다. 흠뻑 젖은 몸보다 마음이 더 시렸다. 발걸음이 멈춘 곳은 강남의 한 고급 재즈바 이클립스였다. 어두운 조명, 나른하게 흐르는 재즈 선율, 그리고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것을 잊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배 앉아 독한 위스키를 영업 후 주문했다. 술잔을 비울수록 민준과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떠올라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 따뜻했던 눈빛, 미래를 약속하던 말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역겨운 위선으로 느껴졌다. 그녀의 흐트러진 모습을 바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한 남자가 무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JW그룹의 젊은 총수 강지욱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턱선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매를 가진 남자였다. 복잡한 계약을 끝내고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들른 곳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술에 취해 슬퍼하는 흔한 여자 중 한 명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절망에 빠진 그녀의 눈빛 속에서 순간적으로 스치는 강인한 불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다. 서연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려던 순간 옆자리의 남자들이 불쾌한 웃음소리를 내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아가씨, 혼자 마시면 재미없잖아. 우리가 위로해줄게. 그들이 서연의 팔을 잡으려던 찰나 차가운 목소리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 손놓치 강지욱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오직 얼음장 같은 눈빛과 목소리만으로 그들을 제압했다. 그의 압도적인 기세에 남자들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지욱은 거의 의식을 잃은 서연을 부축했다. 그녀의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흘러나왔다. 내 설계도, 빛은 구조를 가두는 게 아니라 안아줘야 해. 술주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전문적이고 번뜩이는 천재성이 담긴 말들이었다. 건축업계의 거물인 JW그룹의 대표로서 지욱은 그녀의 말 속에 담긴 비범함을 즉시 알아차렸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그의 안에서 차가운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그는 망설였다. 하지만 비에 젖어 파르르 떠는 그녀를 참아 길거리에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결국 지욱은 그녀를 근처에 있는 자신의 호텔 스위트룸으로 데려갔다. 업무상 자주 이용하는 개인적인 공간이었다. 넓고 차가운 방 안에 그녀를 조심스럽게 눕혔다. 잠든 그녀의 얼굴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잠결에도 그녀는 괴로운 듯 신음하며 뒤척였다. 지욱은 잠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상처받은 짐승처럼 한없이 약해 보였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쉽게 부서지지 않을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담요를 덮어주고 돌아서려는데 잠결에 그녀가 그의 옷소매를 붙잡았다. 그리고는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가지마. 그 작은 한마디가 지욱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그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낯선 감정에 휩싸였다. 결국 그는 방을 나가지 못하고 창가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자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믿었던 남자.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기묘하고 고요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 밤의 위로가 서로의 인생을 뒤바꿀 전환점이 되리라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호텔 스위트룸의 침대에서 한서연은 깨어났다. 머리가 깨질 듯한 숙취와 함께 지난밤의 악몽 같은 기억들이 파편처럼 밀려들었다. 배신, 모욕감, 그리고 절망.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기억을 더듬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자신과 차가운 목소리로 자신을 도와주었던 한 남자. 서연은 황급히 몸을 일으켰다. 다행히 옷은 어젯밤 그대로였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소파 위에는 담요 한 장이 단정하게 개어져 있었다. 그녀의 처참한 하룻밤을 지켜본 유일한 증인처럼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다. 자신의 가장 비참하고 약한 모습을 낯선 남자에게 보였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웠다. 어젯밤의 위로는 그저 동정이었을 뿐이다. 그녀는 그 남자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랑도, 일도, 자존심마저도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그 하룻밤의 기억은 지워버려야 할 또 하나의 상처일 뿐이라고 되뇌며 그녀는 차가운 서울의 아침 공기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강지욱은 거실에서 밤새 처리해야 했던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조용히 방을 빠져나가는 것을 알았지만 굳이 붙잡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메모지에 머물러 있었다. 어젯밤 그녀가 잠결에 중얼거렸던 말, 빛은 구조를 가두는 게 아니라 안아줘야 해. 그는 그 한마디에서 평범하지 않은 영감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었다. 건축의 본질을 꿰뚫는 철학이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비서에게 지시했다. 김 비서, 한서연이라는 건축가에 대해 알아봐. 어제 블루문 프로젝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서연은 5년간 민준과 함께 살았던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것은 텅 빈 공간이었다. 그녀의 물건 몇 개를 제외하고 민준의 모든 흔적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테이블 위에는 차가운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파혼 통보서였다. 그 어떤 설명도 사과도 없었다. 그저 일방적인 통보. 서연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5년의 세월이 이토록 가벼울 수 있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서연은 무너진 삶의 잔해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업계에는 이미 그녀가 프로젝트를 망치고 쫓겨났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파다했다. 최민준과 박소희가 퍼뜨린 이야기일 것이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순식간에 재능 없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작은 설계 사무소 몇 군데에 이력서를 내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세상은 철저히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녀는 허름한 원룸을 구해 간신히 거처를 옮겼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JW그룹 강지욱의 사무실에서는 김 비서의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서연 건축가는 업계에서 천재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약혼자였던 최민준과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박소희 이사의 계략에 빠져 모든 것을 빼앗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한 상태입니다. 지욱은 보고서를 넘기며 서연의 포트폴리오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의 디자인은 대담하고 혁신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그가 구상하고 있는 밀레니엄 시티 프로젝트에 가장 필요한 철학이었다. 그는 결심을 굳혔다. 서연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던 허름한 원룸의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며칠 전 밤에 그 남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차가운 표정, 그리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존재감.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가 어떻게 이곳을 알았을까? 누구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남자는 무심한 표정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JW그룹 대표 강지욱입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JW그룹이라면 최민준이 다니는 회사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가 아니던가. 지욱은 좁은 방 안을 한번 훑어보고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JW그룹이 추진하는 밀레니엄 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봤을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건축 프로젝트가 될 겁니다. 서연은 그저 그를 쏘아볼 뿐이었다. 이 남자가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지욱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폭탄 같은 제안을 던졌다. 그 프로젝트의 총괄 건축가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한서연 씨.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총괄 건축가?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한 자신에게? 이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지금 저를 동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롱하러 오신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다. 지욱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동정이나 조롱은 내 취미가 아닙니다. 이건 철저한 비즈니스 제안입니다. 나는 최고의 인재가 필요하고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검토한 결과 당신이 최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당신을 무너뜨린 자들에게 실력으로 되갚아줄 기회이기도 할 겁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빼앗아 간 것이 무엇인지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의 마지막 말은 서연의 심장을 관통했다. 복수, 그리고 증명. 그것은 지금 그녀가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 남자를 믿어도 될까? 그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왜 하필 저죠? 위험 부담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지욱은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나는 위험 부담이 큰 투자에서 항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어왔습니다. 당신의 재능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는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결정하면 연락 주십시오. 오래 기다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지욱이 떠난 후 서연은 오랫동안 명함을 든 채 움직이지 못했다. JW그룹 대표 강지욱. 그것은 독이 든 성배처럼 보였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는 최민준과 박소희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전쟁터에 뛰어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자신의 디자인을 훔쳐가고도 뻔뻔하게 웃던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심장에서 다시 한번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었다. 운명이 그녀에게 내민 칼자루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되찾기로.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강지욱 대표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JW그룹의 초고층 사옥은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성체와 같았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한서연은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로 날아와 박히는 것을 느꼈다. 낙하산. 수군거림은 소리 없이 그녀의 등 뒤를 따라다녔다. 업계에서 퇴출당한 건축가가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최대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가 되었으니 그들의 의심과 질투는 당연한 것이었다. 서연은 애써 꼿꼿하게 허리를 폈다. 동정이나 호기심 어린 시선은 익숙했다. 하지만 이토록 노골적인 저기는 처음이었다. 이곳은 그녀가 실력 하나만으로 버텨내야 할 새로운 전쟁터였다. 그녀에게 배정된 사무실은 최상층 강지욱의 집무실 바로 옆에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오는 모두가 선망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그곳에 앉은 서연은 마치 얼음으로 만든 왕좌에 앉은 듯한 한기를 느꼈다. 잠시 후 김 비서가 두꺼운 프로젝트 파일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어떤 감정도 내비치지 않은 채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께서 오늘 오후까지 밀레니엄 시티의 핵심 컨셉 재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존 팀원들의 반발이 심할 테니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서연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수년간 수십 명의 엘리트들이 매달려온 프로젝트의 핵심을 반나절 만에 재검토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시험이었다. 그녀를 향한 강지욱의 그리고 이 회사 전체의 시험대.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방대한 자료들과 싸움을 시작했다. 도시계획, 환경영향평가, 경제성 분석 보고서. 그녀의 눈은 맹렬한 기세로 화면을 훑었고 손은 미친 듯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다. 오후 3시 밀레니엄 시티 프로젝트 팀의 첫 회의가 소집되었다. 서연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10여 명의 팀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맞았다. 그들은 JW그룹의 핵심 인재들이었고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갑자기 나타난 이 젊은 여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회의는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으로 가득했다. 서연이 기존 설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설계팀장이 날카롭게 반박했다. 한 건축가님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십니까? 이건 지난 3년간 저희 팀의 피와 땀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지욱이 들어섰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공기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가는 듯했다. 그는 상석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어떤 표정도 없이 서연을 응시했다.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지켜보듯 그는 그녀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시험하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스크린에 자신이 반나절 동안 작업한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기존 설계안을 단순히 비판하는 것이 아니었다. 문제점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그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이 담겨 있었다. 저는 여러분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설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도시의 심장부에 거대한 빌딩 숲을 세우는 대신 자연과 기술, 그리고 인간이 공존하는 살아있는 도시를 제안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너무나 대담하고 이상적이어서 팀원들은 조롱 섞인 코웃음을 쳤다. 뜬구름 잡는 소리군요. 수익성은 어떻게 보장할 겁니까? 비판이 쏟아지는 순간 침묵을 지키던 강지욱이 입을 열었다. 계속해봐.
그의 낮은 목소리에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지욱의 지지를 등에 업은 서연은 더욱 열정적으로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에는 힘이 실려 있었고 스크린 위로 펼쳐지는 그녀의 스케치는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던 팀원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조롱은 경탄으로, 불신은 호기심으로 바뀌어갔다. 강지욱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서연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술에 취해 웅얼거리던 천재성이 지금 눈앞에서 압도적인 실체로 폭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동시에 일에 대한 열정으로 빛나는 그녀의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미세하게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서연과 지욱 그리고 프로젝트 팀은 매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전쟁 같은 나날을 보냈다. 서연과 지욱은 사사건건 부딪혔다. 그녀의 이상적인 설계와 그의 현실적인 요구는 끊임없이 충돌했다. 이 디자인은 예산을 30%나 초과합니다. 비효율적이에요. 효율성만이 건축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도시는 실패한 도시입니다. 그들의 격렬한 논쟁은 때로는 살벌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서로의 생각은 더욱 단단해지고 설계는 완벽에 가까워졌다. 팀원들 역시 서서히 그녀의 실력과 열정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모두가 퇴근하고 사무실에는 서연과 지욱 단둘만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모형 앞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고 지욱은 그런 그녀에게 다가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너무 무리하지 마. 무심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걱정이 묻어 있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대표님은 왜 이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거시는 건가요? 지욱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지으시던 작은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놀았던 기억이 나. 건물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지. 처음으로 듣는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였다. 서연은 차가운 CEO의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따뜻한 진심을 엿본 것 같았다. 그 순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최민준이라는 이름에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JW그룹에 들어갔다며? 강지욱의 침대라도 기어 들어간 건가? 그래 봤자 넌 아무것도 못해. 곧 다시 바닥으로 끌어내려 줄 테니 기대하고 있어. 전화를 끄는 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지욱은 그녀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괜찮아? 그의 단단한 손길과 낮게 잠긴 목소리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동료애나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서는 위험하고도 강렬한 끌림이었다. 최민준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한서연이 JW그룹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자 그와 박소희의 방해 공작은 교묘하고 집요하게 시작되었다. 그들은 서연의 디자인 자체를 공격하는 대신 프로젝트의 기반을 흔드는 방식을 택했다. 밀레니엄 시티, 부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퍼져나갔다.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되었으며 집안이 약해 대규모 공사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이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나갔고 JW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락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강지욱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루머의 근원지를 찾아내 그리고 언론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토양 및 지질 검사를 즉시 재의뢰해. 지욱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분노를 읽을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JW그룹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를 향한 명백한 공격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지욱은 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이번 일, 태양건설의 최민준 지실 가능성이 커. 그의 말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 역시 직감하고 있었다. 제가 도울 일은 없나요? 서연이 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고 싶지 않았다. 지욱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루머를 퍼뜨린 것으로 의심되는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보고서야.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 20년 전 비슷한 방식으로 부지를 헐값에 사들여 막대한 이익을 남긴 회사가 있어. 천군개발이라는 곳인데 지금은 사라졌지. 서연은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천군개발이라는 이름은 낯설었다. 하지만 그 회사가 활동했던 시기와 수법이 어딘가 꺼림칙했다. 서연과 지욱은 함께 밤을 새워가며 천군개발의 흔적을 쫓았다. 낡은 기업 명부, 빛바랜 신문기사, 그리고 먼지 쌓인 법원 기록들. 그들은 과거의 파편들을 하나씩 맞춰나갔다. 그러던 중 서연은 한 법원 판결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천군개발에 의해 부도가 난 한 건설사의 이름, 서진건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궜던 회사의 이름이었다. 잊으려 애썼던 끔찍한 과거의 기억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의 아버지는 정직하고 성실한 건축가였다. 서진건설은 비록 작지만 기술력 하나만큼은 업계 최고로 인정받았다. 서연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가 지은 따뜻한 집과 공사 현장의 흙냄새, 그리고 그의 자랑스러운 미소로 가득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정체불명의 루머와 자금 압박으로 위기에 처했고 결국 회사는 부도를 맞았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었다. 평생의 꿈과 명예,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까지도. 충격으로 쓰러진 그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고 몇 년 뒤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서연은 그 모든 것이 불운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서류들은 그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본 지욱은 그녀에게서 서류를 빼서 들었다. 서진건설이라는 이름을 확인한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괜찮아? 그가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았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뒤에 최민준의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태양건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우리 아빠는 최고의 건축가였어요. 누구보다 정직하게 자신의 힘으로 회사를 일으켰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지욱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단단한 팔이 무너져 내리는 그녀를 간신히 지탱해주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지욱은 서연 모르게 조사를 계속했다. 그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진실을 원했다.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천군개발과 서진건설 부도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태양건설이 배후에 있었다는 정황은 더욱 명확해졌다. 그들은 천군개발이라는 유령 회사를 내세워 알짜배기 회사들을 헐값에 집어삼키는 방식으로 몸집을 불려왔던 것이다. 서연의 아버지 역시 그들의 희생양 중 한 명이었다. 지욱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다 그는 예상치 못한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천군개발의 초기 자금 일부가 아주 오래전 JW그룹의 전신이었던 회사에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그 당시 회사의 경영자는 그의 아버지였다. 지욱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아버지가 존경에 마지 않았던 그가 이 더러운 음모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는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서연의 복수를 돕는 조력자인 동시에 어쩌면 가해자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지욱은 이 사실을 서연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는 없었다. 그는 혼자서라도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하고 태양건설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서연의 사무실로 갔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설계도를 수정하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을 일에 대한 열정으로 승화시키려는 듯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강렬했다. 그 모습에 지욱은 다시 한번 다짐했다. 반드시 이 여자를 지켜주겠다고.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와 그녀에게 씌워진 모든 누명을 자신의 손으로 벗겨주겠다고. 그는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나란히 설계도를 내려다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비극적인 운명으로 얽힌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평온은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태양건설의 방역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어느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주요 언론사의 헤드라인이 밀레니엄 시티 프로젝트로 도배되었다. JW그룹 밀레니엄 시티 치명적 설계 결함 발견, 제2의 붕괴 참사 우려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제보했다는 구조 안전성 분석 데이터가 공개되었다. 데이터는 한서연의 혁신적인 디자인이 강풍과 지진에 극도로 취약하며 완공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여론은 들끓었다. JW그룹의 전화는 불이 났고 회사 앞은 항의하는 시위대와 취재진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 위기에 처했고 투자자들은 계약 파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강지욱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조작된 데이터와 악의적인 여론몰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한번 터져나온 불신을 잠재우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언론 대응팀, 법무팀, 그리고 프로젝트팀을 동시에 지휘하며 밤낮 없이 사태 수습에 매달렸다. 그의 냉철한 카리스마가 흔들리는 회사를 간신히 붙들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의 아수라장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이름과 설계가 온 국민의 지탄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끔찍한 고통이었다. 그녀의 설계는 완벽했다.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쳤고 안전성은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여 자신을 매장하려 한다는 것은 명백했다. 최민준과 박소희, 그들 외에는 없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 속에 고립된 섬과 같았다. 바로 그때 그녀의 책상 위로 서류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이 없는 익명의 우편물이었다. 의아하게 생각하며 봉투를 열어본 서연의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안에는 20년 전 천군 개발의 자금 일부가 JW그룹의 전신이었던 회사에서 흘러들어간 것을 암시하는 낡은 금융거래 기록 사본 몇 장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손으로 쓴 듯한 메모가 붙어 있었다. 강지욱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신의 아버지를 파멸시킨 자들의 돈으로 지금의 JW가 세워졌고 그는 당신을 복수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강지욱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자신의 아버지의 비극에 그의 아버지가 연루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래서 자신을 찾아왔던 것일까? 태양건설을 공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서 그녀에게 보여주었던 신뢰와 격려, 그 미묘했던 눈빛과 따뜻했던 위로가 모두 계산된 연기였다는 말인가? 과거 최민준에게 당했던 배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심장이 통째로 뽑혀 나가는 듯한 고통이 그녀를 덮쳤다. 신뢰가 깊었던 만큼 배신감의 상처는 더욱 깊고 아팠다. 그녀는 봉투를 들고 비틀거리며 강지욱의 집무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그는 수십 통의 전화를 받으며 지친 기색이 역력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서연을 본 그는 잠시 전화를 끊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연 씨, 걱정 마. 이 모든 건 조작이야. 내가 반드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연은 손에 든 서류들을 그의 책상 위로 던졌다. 이것도 조작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지욱은 서류들을 보고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가 가장 우려했던 순간이 최악의 방식으로 닥쳐온 것이다. 설명해봐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죠. 우리 아빠 회사 일,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까지도. 그래서 나를 고용한 거죠? 나를 앞세워서 태양건설을 치고 과거의 약점까지 한 번에 묻어버리려고. 맞아요? 서연은 울부짖듯 소리쳤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지욱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 씨, 그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뭘 설명하겠다는 건데요? 내가 바보 같아요? 또 속을 것 같냐고요? 당신도 최민준이랑 똑같아. 아니, 더 악랄하고 비열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아직 모든 증거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녀에게 더 큰 혼란과 상처를 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자기 가족의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었다. 지금은 다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날 믿어줘, 제발.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신뢰가 이미 깨져버린 서연에게 그 말은 가장 비겁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경멸과 환멸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서연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끌어모아 말했다. 더 이상 당신을 위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사직서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돌렸다. 서연 씨, 한서연. 지욱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무실을 나가버렸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관계에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지욱은 무너질 듯 책상을 짚었다. 외부의 적들과 싸우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불신을 마주하는 것이 천만 배는 더 고통스러웠다.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 그는 이제 가장 강력한 아군이자 유일하게 마음을 주었던 여자를 잃어버렸다. 강지욱의 사무실을 뛰쳐나온 한서연은 망가진 인형처럼 자신의 허름한 원룸으로 돌아왔다. 세상이 온통 잿빛이었다. 사랑, 신뢰, 꿈. 그녀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진 곳은 없었지만 이 지옥 같은 도시를 떠나야만 했다. 모든 것을 잊고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그중 대부분은 그녀의 유일한 친구 이은정에게서 온 것이었다. 한편 이은정은 친구의 갑작스러운 연락두절에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언론의 마녀 사냥과 서연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서연은 결코 그런 허술한 설계를 할 사람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라는 것을 직감했다. 은정은 서연과 최민준이 연애하던 시절부터 그들의 관계를 지켜봐왔다. 그녀는 최민준의 야망과 박소희의 질투를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다.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친구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직접 증거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은정은 작은 잡지사의 기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태양건설 내부의 분위기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밀레니엄 시티의 구조 데이터를 조작한 핵심 인물이 태양건설의 한 연구원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녀는 며칠간의 잠복 끝에 그 연구원이 박소희와 은밀하게 접선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그들은 주차장 구석에서 USB 메모리를 주고받고 있었다. 은정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멀리서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은정은 흥분된 마음으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 그녀는 우선 이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차에 올라 시동을 거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백미러를 통해 보니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자신의 차 뒤에 바짝 붙어 있었다. 그녀가 속도를 내자 그 차도 집요하게 따라붙었다. 단순한 미행이 아니었다. 명백한 위협이었다. 도심의 한적한 도로에 접어들었을 때 검은 세단은 맹렬한 속도로 그녀의 차 옆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은정의 차는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그녀의 의식은 붉은 피와 유리 파편 속으로 아득하게 사라져갔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서연은 수술실 램프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은정이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왔을 때 그녀의 세상은 정말로 끝장난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었다. 자신이 은정을 이 위험한 싸움에 끌어들인 것이다. 죄책감이 거대한 바위처럼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의사는 수술이 끝났지만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아 의식불명 상태라고 말했다. 깨어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말과 함께 서연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다가왔다. 강지욱이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앞에 멈춰 섰다. 서연은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왜 여기에? 지욱은 그녀의 원망을 묵묵히 받아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은정 씨 사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그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켜서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다. 은정의 차를 들이받은 검은 세단의 사진, 그리고 그 차가 태양건설 소유의 유령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증거였다. 초혜민준과 박소희의 지시야. 이은정 씨가 무언가 알아냈다는 걸 눈치채고 입을 막으려 한 거겠지. 그들은 이제 선을 넘었어. 지욱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서연은 태블릿 화면을 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친구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 그리고 그것을 짓밟은 자들의 잔인함.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자신의 개인적인 배신감에 눈이 멀어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잊고 있었다. 지욱을 의심하고 밀어내는 순간이야말로 최민준과 박소희가 가장 바라는 그림이었을 것이다. 내가 은정이를... 서연의 목소리가 죄책감으로 갈라져 나왔다. 지욱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당신 탓이 아니야. 이건 우리 모두의 싸움이야. 이제 더 이상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어. 나를 믿고 함께 싸워줘. 은정 씨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그의 눈빛은 진실했고 그의 손은 따뜻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보며 오랫동안 망설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다. 복수. 그것만이 친구의 희생에 보답하고 무너진 자신의 삶을 되찾을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서연과 지욱은 JW그룹 사옥의 비밀 전략실에 마주 앉았다. 그곳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오직 지욱만이 아는 공간이었다. 지욱은 그동안 자신이 혼자서 추적해온 모든 자료들을 꺼내놓았다. 태양건설의 비자금 내역, 천군 개발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20년 전 그의 아버지가 잠시 자금난에 시달리던 태양건설 측에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나중에야 그 돈이 부도덕한 일에 쓰였다는 것을 알고 관계를 끊었다는 정황 증거까지. 아직 아버님의 결백을 완벽하게 증명할 증거는 찾지 못했어. 하지만 반드시 찾아낼 거야. 서연은 더 이상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같은 목표를 가진 동지였다. 그들은 밤을 새워 방역 계획을 세웠다.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첫째, 조작된 구조 데이터의 허점을 파고들어 역으로 태양건설의 기술력에 치명타를 입힌다. 둘째, 은정이 남겼을 증거를 찾아내고 내부 고발자를 설득하여 법정에 세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레니엄 시티 최종 입찰 프레젠테이션 현장에서 태양건설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고 20년 전
서진건설의 비극까지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박이었다. 서연의 눈빛에 다시금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닌 복수를 향한 강철 같은 의지였다. 밀레니엄 시티 초회종 입찰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컨벤션 홀은 대한민국 재계와 언론의 모든 관심이 집중된 전쟁터였다.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한쪽에는 최근의 스캔들로 명성의 치명타를 입었지만 여전히 업계 1위의 위용을 과시하는 JW그룹의 강지욱과 그의 옆에 선 논란의 중심 한서연이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미소로 가득한 태양건설의 최민준과 박소희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던진 설계 결함이라는 미끼를 JW그룹이 결코 해결하지 못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먼저 단상에 오른 것은 태양건설이었다. 최민준은 유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스크린 위로 펼쳐지는 것은 서연의 블루문을 교묘하게 베끼고 화려한 겉포장만 더 씌운 디자인이었다. 그는 안전과 신뢰라는 단어를 여러 번 강조하며 은근하게 JW그룹의 스캔들을 비꼬았다. 박소희는 기술적인 부분을 맡아 조작된 데이터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완벽한 수치들을 제시하며 디자인의 안정성을 역설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연극처럼 흘러갔고 심사위원들과 청중들은 감탄하는 분위기였다. 프레젠테이션 말미에 최민준은 서연을 향해 경멸적인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건축은 꿈을 파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기본을 잊은 건축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드디어 JW그룹의 차례가 되었다. 강지욱과 한서연이 나란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장내에는 미묘한 술렁임이 일었다. 모두가 그들이 어떻게 설계 결함 논란에 대해 해명할 것인지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건축의 진실성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예상 밖의 서두에 장내는 조용해졌다. 그녀는 스크린에 자신이 대학 시절부터 그려왔던 스케치들, 블루문의 초기 컨셉 아트, 그리고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찍힌 작업 파일들을 차례로 띄웠다. 지금 태양건설이 발표한 디자인은 바로 이 아이디어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꿈과 영혼을 훔쳐간 도둑질의 결과물입니다. 서연의 폭탄 선언에 장내가 발칵 뒤집혔다. 최민준과 박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연은 멈추지 않고 태양건설의 설계가 자신의 핵심 철학을 어떻게 왜곡하고 훼손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구조적 비효율과 위험성이 발생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녀의 비판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완벽한 데이터와 이론에 기반한 전문가의 날카로운 분석이었다. 청중들은 이제 태양건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서연에 이어 강지욱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도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을 덮기 위해 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태양건설 소속 연구원의 사진과 그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내역을 띄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연구원이 모든 것을 자백하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서 그는 박소희의 지시를 받아 어떻게 구조 데이터를 조작하고 언론에 유포했는지 상세하게 털어놓았다. JW그룹에 제기되었던 설계 결함 논란은 이처럼 완벽하게 조작된 거짓이었습니다. 장내에서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패닉에 빠진 최민준과 박소희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지욱의 폭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앗아갈 뻔했습니다. 그는 다음 화면으로 처참하게 부서진 이은정의 차량 사진과 사고 직전 그녀의 차를 고의적으로 들이받는 검은 세단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그리고 그 세단이 태양건설의 유령 회사 소유라는 증거 서류를 제시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려 했던 기자의 입을 막기 위한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마지막 일격은 다시 서연의 몫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통함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불타고 있었다. 이 모든 비극은 2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낡은 신문 기사 하나를 띄웠다. 서진건설 부도. 자신의 아버지 회사였다. 그녀는 천군개발이라는 유령 회사를 앞선 태양건설의 악랄한 기업 사냥 방식과 그로 인해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어야 했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그리고 강지욱이 나서서 과거 JW그룹의 전신이었던 회사가 태양건설과 잠시 자금 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서진건설의 명예회복과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 설립을 약속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최민주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전부 저것들이 꾸며낸 음모라고. 하지만 그의 발악은 처절한 단말마처럼 들릴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컨벤션 홀의 모든 문이 열리며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해 있는 최민준과 박소희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표절, 업무방해, 증거조작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들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는 순간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밤하늘의 별처럼 터져 나왔다. 20년에 걸친 악연과 추악한 범죄가 만천에 드러나며 심판받는 순간이었다. 단상 위에서 서연과 지욱은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이 모든 것을 위해 치러야 했던 희생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졌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병상에 누워있는 친구를 위한, 그리고 상처투성이었던 자기 자신을 위한 진홍곡과도 같은 눈물이었다. 지욱은 말없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 폐허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태양건설의 몰락은 한 시대의 종언과도 같았다. 최민준과 박소희의 범죄는 낱낱이 파헤쳐졌고 그들의 오만함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산산조각 났다. 수년에 걸친 비자금 조성, 내부 정보 거래, 그리고 한서연과 이은정에 대한 범죄까지 더해져 그들은 긴 시간 동안 사회와 격리되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연일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보도했고 세상은 잠시 떠들썩했지만 이내 언제나처럼 다른 자극적인 뉴스에 관심을 돌렸다. 악인들의 퇴장은 그렇게 허무했다. 시간이 흘렀다. 도시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한서연은 가장 먼저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을 찾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 서진건설의 명예가 공식적으로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신문 기사를 놓아두었다.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아빠는 최고의 건축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아빠의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묘비를 어루만지는 손길에는 깊은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오랫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과거의 멍해가 비로소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기적처럼 이은정이 의식을 되찾았다. 서연이 병실을 찾았을 때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맑고 총명했다. 서연아, 너 우는 모습 진짜 못생긴 거 알지? 은정의 장난기 어린 첫마디에 서연은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며 와락 그녀를 껴안았다. 두 친구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은정의 회복은 서연에게 지난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용기가 되어주었다. 강지욱 역시 아버지와의 오랜 앙금을 풀어야 했다. 그는 아버지를 찾아가 20년 전의 진실에 대해 물었다.
그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했다.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던 친구 최민준의 아버지를 돕기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 결과적으로 서진건설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그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다고 고백했다. 지욱은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연과 약속했던 대로 서진건설 피해자 지원 재단을 설립하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속죄의 길을 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서연과 지욱에게는 어색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들은 여전히 밀레니엄 시티 프로젝트의 파트너였지만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 조심스러웠다. 과거의 오해와 상처가 보이지 않는 벽처럼 그들 사이에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하던 서연에게 지욱이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마시던 것과 똑같은 커피를 내려놓았다. 그때 당신을 믿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아니, 내가 먼저 당신을 믿게 만들지 못했어.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지욱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들은 사무실 통유리창 앞에 나란히 서서 별빛처럼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우리 참 먼 길을 돌아왔네요. 서연의 말에 지욱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서연 쪽으로 몸을 돌려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서연 씨,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 밤을 기억해.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당신의 눈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는 그때 이미 알았던 것 같아. 당신이 내 운명이라는 걸.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당신은 내게 하룻밤의 위로가 아니었어요. 내 인생을 구원해준 단 한 사람이었어요. 그녀 역시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지욱은 그녀의 젖은 눈가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들의 사랑은 달콤한 말이나 화려한 이벤트가 아닌 함께 지옥을 건너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과정 속에서 단단하게 완성되었다. 3년 후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과거의 낡은 공장지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첨단 친환경 도시 밀레니엄 시티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다. 중앙공원의 푸른 잔디 위에서 한서연과 강지욱이 4살배기 아들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서연의 손가락에는 심플하지만 아름다운 결혼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엄마, 아빠, 저기 우리가 만든 집이에요? 아이가 손가락으로 도시의 가장 높은 랜드마크 타워를 가리키며 물었다. 서연은 아들을 품에 안아 올리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응, 엄마 아빠가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꿈을 담아 지은 도시란다. 지욱은 사랑스러운 아내와 아들의 모습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가 설계한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함께 바라보았다. 사랑에 상처받았던 한 여자와 사랑을 믿지 않았던 한 남자.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이자 유일한 구원이었다. 하룻밤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인연은 이제 거대한 도시와 사랑스러운 가족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그들의 발밑으로 펼쳐진 도시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의 집합이 아니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희망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지어진 기적이었다.